안녕하십니까.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함께 공부하는 신덕식입니다. 교재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시중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조해 왔듯이 드론 조종사 필기 시험은 1과에서 6과에 대부분 출제 있으므로 7, 8, 9, 10, 11, 12과는 주로 항법에 대한 법률 조항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복습은 1과에서 6과까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9과 1강을 여러분과 함께 내레이션을 통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가 항공안전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가 항공안전 1.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으로부터 내레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기 사고를 광의의 의미인 사고와 사전에 속하는 준사고로 구분해 규정. 네, 여기서 사고와 준사고 규정하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사고 났을 때 손해사정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 항공기 사고의 두 가지 종류. 항공기 내부 혹은 위에서 항공기나 그 부속물과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사건. 2. 항공기의 구조, 강도, 성능 또는 비행 특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피해 부분의 대수리 또는 교체를 필요로 하는 손해나 구조적 파괴를 초래하는 사건. 2. 항공기 준사고의 정의와 종류. 항공기 준사고는 안전 운항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었던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고 이외의 사건을 말함. 1. 사고 이외의 경우에 있어 항공기의 파손 또는 상해자가 발생한 경우. 2. 항공기가 비상 착륙을 한 경우. 3. 항공기가 가망성이 없는 상태에서 예정된 목적지 비행장에 착륙한 경우. 4. 예정된 비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출발 비행장으로 회항한 경우. 5. 비행이 어려운 상태나 조건으로 인한 착륙한 경우. 6. 항공기의 위치를 모르게 된 경우. 7. 항공기 탑승인 또는 기타인의 재산과 안정이 위험하게 된 경우. 네, 이제 두 번째로 한국 항공안전법상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목차를 생각할 때 항공안전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성, 그 중에 제일 먼저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항공사고 1. 항공사고. 항공기 사고. 사람이 항공기 내외에서 항공기나 항공기 부품에 접촉해 사망 또는 치명상을 입었을 때 항공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항공기가 행방불명됐을 때를 항공사고로 간주함. 사람의 항공기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이제 니은을 할 차례입니다.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 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2. 경량항공기 사고.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2. 경량항공기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디귿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3.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초경량 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초경량 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초경량 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 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네, 이제 항공기 준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준사고는 안전 운항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었던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고 이외의 사건을 말한다. 항공기 준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기 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로 재분류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명시한 항공기 준사고는 다음과 같음. 예, 이건 우리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첫째, 항공기의 위치, 속도 등등. 그다음 두 번째,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등등.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의 허가 없이. 네 번째, 항공기가 다음 항목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등등해서 이런 거는 여러분 한번 슬쩍 정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면 되겠고, 다섯 번째, 항공기 이륙, 착륙, 그 다음에 항공기가 이륙 또는 초기 상승, 비행 중 운항 승무원이 신체 등등, 조종사가 연료량 또는 연료 배분 등등, 이렇게 해서 10번째, 11번째, 16번째까지를 여러분들이 정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공안전장애. 항공안전장애는 항공기 사고, 항공기준 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항공안전장애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보니까 1. 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륙 착륙도 있고, 그 다음에 등등 나오는데, 비행 중 보면은 항공안전장애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번만 읽어보면 되겠고, 다 지형 수면 장애물 등과 최저 장애물 회피고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면 되겠고, 자, 이륙 착륙도 그 다음에 이어서 부적절한 외장 설정, 항공기 시스템 기능증 등 다 항공기가 이륙할 주 또는 착륙할 주 중 등등 있습니다. 자, 지상 운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공기가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 등과 접촉 충돌할 경우, 다만 항공기 손상이 없거나 운항 허용 범위 이내의 손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항공기가 주기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 등과 접촉 충돌한 경우, 다만 항공기에 손상이 없거나 운항 허용 범위 이내의 손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항공기가 기계적 고장 등의 요인으로 제어 손실이 발생하여 유도로를 이탈한 경우,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유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한 경우,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의 이륙 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였거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운항 준비에 대해서 하나가 있는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항공기 화재 및 고장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여러분 중지항을 통해서 한 번만 슬쩍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공항 및 항행 서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등화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 또는 위험물이 활주로, 유도로 등 공항 이동지역에 방치된 경우, 항공교통 관제 업무 수행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 운항 중 항공기와 항공교통 관제기관 간 양방향 무선통신이 두절되어 운항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로 하는 관제교신을 적시에 수행하지 못한 상황. 2. 비행 중의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중단된 상황. 항행 통신 업무 수행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항행 안전무선시설, 항공이동통신시설, 항공고정통신시설, 공항정보방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 상황. 2. 항행 안전무선시설, 항공이동통신시설, 항공고정통신시설, 공항정보방송시설 등 시설과 항공기 간 신호의 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상황. 그 다음에 3번은 1번 이외에 예비장비 장애가 24시간 이상 발생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활주로 또는 휴도로 등 공항 이동지역 내에서 차량과
차량 장비 또는 사람이 충돌하거나 장비와 사람이 충돌하여 차량 또는 장비가 손상되거나 사람이 다친 경우. 네, 이것은 일반 상식적인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정지 화면을 통해서 슬쩍 보도록 하면 되겠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기장이 사고 보고를 해야 하는 사고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항공기의 추락, 충돌, 화재. 항공기로 인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 항공기 안에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고. 네, 그 다음에 5번째.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의 보고. 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함. 1. 조종자 및 그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해 참고가 될 사항. 네, 그 다음에 이 초경량 비행 장치의 구조 지원 장비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 사고 조사 절차는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고 조사 절차는 1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네, 먼저 여러분들이 큰 목차만 보겠습니다. 초동 장치가 있고, 모든 교통사고 똑같죠. 초동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잔해 조사를 착수하고, 운항 분야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비행 기록 장치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을 조사하고, 동력 장치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13가지 단계니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스템 조사는 항공기 동력 장치에 포함되는 연료 계통, 오일 계통, 항공기 구조에 포함되는 항공기 조타 장치 계통 등과 같이 다른 주제에서 포함되는 계통들을 제외한 항공기 계통들에 대한 조사와 보고에 관련 사항을 다룸. 이게 계통이라는 것은 영어로 시스템인데, 우리 신체도요, 소화기 계통, 순환기 계통, 면역체계 계통 이런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러한 유압 계통, 전기 계통 이런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장시간 구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정지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슬쩍 눈으로 읽어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1과에서 6과까지를 반복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